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좀 쉬셨어요? 예. 쉴 때도 좀 잘 쉬어야 되더라고요. 꼭 좀 쉬시고. 아니면 또 재밌는 대화하는 것도 쉬는 거니까.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회사 연구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온라인상에서나 또 오프라인상에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기본법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행정기본법 관해 잠깐 기다려. 예.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행정기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 관한 4,067조의 행정에 관한 법을 총체적으로 민법 얘기하면 민법 총칙으로 이렇게 개념을 기정했듯이 하나의 행정법의 총칙적 그렇죠. 그런 개념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행정기본법. 그래서 이제 40조 42조 97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도 9월 24일 제정이 됐고 여기 이제 국가법령이 얼마다 이렇게 내가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5,000여 가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계에 보면은 규정이 행정기본법이 바로 그때 당시에 9월 24일 시행된 조항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몇 개 조항은 그 이후에 시행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22조, 29조, 38조, 40조까지는 공포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행된다고 했고 또 23조부터 26조까지 30조부터 이제 그 34조, 36조, 37조 공포 2년 그러니까 작년 2023년부터 2021년도 공포됐으니까 또 그런 규정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행정기본법을 실제로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행정기본법의 전문으로 입법부서에서 이제 그 행정기본법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시작한 그 교수들의 강의를 우리 행정사회에서 한번 쭉 같이 연구하고 같이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별도로 책을 별도로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강의하면 오래 걸려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행정의 원칙 그렇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심판서 써도 그렇고 또 행정사에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관한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법치 행정의 원칙. 법에 합치돼야 되죠. 첫째는 헌법에 합치돼야 돼요. 모든 법에 합치되는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법치 행정의 원칙, 또 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원칙에 어긋났다는 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서를 쓸 때는 이 원칙을 알고 이 원칙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다 조사해봐요. 평등의 원칙. 어쨌든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평등권이 있으니까 헌법구조에. 근데 사실은 우리 여자분들도 오시고 또 온라인 사이나 오프라인 사이나 여자분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남녀 평등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저 평등권에도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셔야 돼요. 형식적 평등은 뭡니까? 옛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죠. 교육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하는 거. 형식적 평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 아시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여자분들 오셨으니까 여자들로 보더라도 병역 의무에 있어서 남자들은 의무 없는 당연히 가요. 그렇죠?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지원제잖아요. 여자들이 지원제로 한다고 그게 평등권에 위반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 평등이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자분들 그 여금사관학교 강의를 왔는데 그때도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지원해서 왔대요. 여러분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런 또 이제 어떤 실질적 그런 우리는 평등을 항상 알아야 된다. 그렇죠?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평등의 원칙도 알아야 되고 또 차별 금지 거기서 또 자기 구속의 원칙 이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행정관청이 법인 설립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인 설립이라고 신청했어요.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하고 시도 신청했는데 갑만 받으면 을이나 병은 신청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내용이 안 되지 않아요? 행정관청은 똑같은 일을 신청할 때는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행정관청은 자기 구속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을 하셨을 때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봐야 돼요. 잘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라도 안 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 있다고 강의한다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 문제도 안 해줬을 때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을 때 똑같은 조건을 어떤 사람이 해주고 어떤 사람이 안 해줘. 그러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다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기 구속의 원칙이 위반이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비례 원칙, 공익과 사익의 오늘 여기 가산 디지털단지 오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동한 인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사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장이 많으니까 아침에 보통이 아니에요. 교통. 여러분들도 아마 오시느라고 힘들었을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도로도 많이 개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도로, 공익 도로를 만들 때 예? 사적인 토지가 빼앗겼다. 그랬을 때 비례 원칙에 따라서 공익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사익도 비례해서 보상을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특히 앞으로 토지 보상을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비례 원칙.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례 원칙이 있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잘 알아두면 행정심판 쓸 때 요것만 잘 적용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아주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무원이 어디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글자는 뭡니까? 어디? 맨 밑에 부가 안 된 그 하단에 어디? 아, 가라진 데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 또 신뢰 보호에 그다음에 성실 의무 권한 남용 금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공무원들이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행정 처분을 할 때 권한을 남용해서 했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보이면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도리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의 너무 관계를 좀 잘못하게 안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행정자이고 관련 없는 의무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건축을 받아들여 주면서 기부 체납을 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기부 체납을 해라. 또 어떤 일을 행정관청에서 해주면서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한테 또 사례로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또 뇌물로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공직생활 할 때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넘어가면 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위는 이게 행정법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변형으로서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민법상의 행위는 좀 이렇게 아까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잖아요. 민법상 법률행위는 그렇죠. 그런데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왜냐하면 행정관청이 권력적 단독행위잖아요. 그렇죠. 합의해서 국민들과 합의해서 행정관청이 일단 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요. 행정처분. 그건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활동 행위로서의 바로 단독행위로 지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특수성, 법에 적합해야 된다.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에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또 실효성, 내용 실현이 담보가 돼야 된다. 내용 실효성도 없는데 뭐 행정청이 아예 하늘에서 별을 따니까 어디 국민들 세금 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그런 행정이도 하지는 않겠지만 실현 가능성도 없는 행정이라 하면서 어떤 그렇죠?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또 확정성, 불가쟁력이라고 그러죠. 다툴 수 없는 거. 일단 어때요? 불가쟁력, 다툴 수 없는 거. 아까 행정심판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툴 수 없잖아요. 아까 행정심판 전국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또 천재 지배에 있을 때는 그 지배가 끝난 이후로부터 14일 이내 14일 그게 이제 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유 시점은 30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안 돼. 그게 이제 불가전력 또 불가변력에 해당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행정의 구제제도의 특성. 행정의 구제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 행정 구제제도. 자, 몇 가지. 우리가 국민이 피해봤을 때 구제받을 때 행정쟁송제도가 있거든요. 행정쟁송이라는 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죠. 그렇죠? 행정소송은 사법배상이고, 그렇죠? 행정심판, 우리 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각도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어떤 영업적 지적을 받았다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기관에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행정심판. 이렇게 된다 해서 행정구제의 특성.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한번. 행정구제, 행정소송, 행정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헌법에 우리 공부했죠? 헌법 23조에 뭐예요? 손실보상이라고 했죠. 손실보상은 적법, 국가의 적법 행위에 대한 행위라도 법에 적합했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뭐예요? 예를 들면 공공도로를 만드는데 토지를 수용했다. 그럼 그걸 적법 행위잖아요. 국가에서는. 행위지만 구제를, 행정 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위법 행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이제 그러니까 손실보상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손실보상은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그렇죠? 또 위법 행위에 대한 그건 배상이라고 해요. 손해배상. 그렇죠? 국가나 행정기관에 위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또 업무 처리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업무 처리하다 막 거의 과다하게 수임료를 받고 처리를 못 해줬을 때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사실 행정사는 우리가 전문가익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기관에 하는 거 이런 그 국가기관과의 관련해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사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기본법상 있는 것, 또 행정법에 전반적으로 규정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빨리 이렇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사례, 제가 또 직접 경험한 사례들, 그렇죠? 저희가 공직이나 교직에 있으면 직접 경험한 사례들 얘기했지만 이번 2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이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딱딱한 감은 있는데 여러분들 잘 그래도 들어주시려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사례도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첫 시간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딱딱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내가 이제 그러나 중간 중간 실제 사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영어의 정의, 그렇죠? 법령 등이란 다음 목을 말한다. 법령이라는 게 이제 법령 중에는 법률 있고 명령이 있잖아요. 이런 데 상식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법률은 헌법, 일반 법률, 그렇죠? 뭐 민법, 형법 다 법률에 해당되죠. 법령은 뭡니까? 대통령령이나, 그렇죠? 총리령, 부령, 장관령, 이게 전부. 또 시행령, 시행이 출연한 것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법령까지 사실, 그러니까 법령, 행정사 법령 제도 제목도 이렇게 붙였는데, 법률만 알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 규정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또 이제, 각 부처장관이 내리는 어떤 부령, 이런 것도 다 알아야,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의회에서 하는,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규칙이 있고, 그것도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 규칙에는 이제 헌법, 법률, 또 기타 명령 이렇게 있다. 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런 규칙도 알아야 행정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헌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헌법 재판소 그리고 이제 또는 이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 또 하나의 공적인 일을 해가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하는 이런 일도 알아야 된다. 또 행정 규칙은 헌법에 규정한 것은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부 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적용 활동을 규율하는 행정명령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뭐라고 됐습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헌법이 없다고 해서 국민 권익을 아무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 하면 이제 이건 쉽게 여러분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각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인도 공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임받은 사인이 있다. 위임받은 법인이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음악 저작권 얘기했잖아요. 저작권 협회 위임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 저작권 협회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이런 기관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위임받은 업무에 그런 단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왜 행정기본법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아까 시행한 거는 이념 해가지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23조 제지처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행정처분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처분,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이런 정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5년이 지나면. 근데 할 수 있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행정사 하다 보면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5년 지나느냐 아니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5년 지나면 어떤 우리가 행정식반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경우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1항을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만약 거짓말을 했는데 취소됐다. 취소됐는데 5년이 지나버렸다. 그래도 이거는 뒤에 또 다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럼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당사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에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했거나 방해 거부했거나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막 저 어떤 검사를 하는데 에이 막 하지도 받지도 않고 제가 회피했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부득이 다시 그 재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이 경과가 됐어도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행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참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떤 사람이 그 미성년자에 대한 술을 팔았다고 경찰관 단속에 딱 걸렸어요. 미성년자. 근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업증 한 사람은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자 아닌가로 됐으니까 들여보냈대. 자기는 이제 나타와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영업증이 처분되는데 영업증이 아니라 자기가 꽤 매출이 많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다 이거죠. 자기는 분명히 신분증 보고 들여보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신분증이 가짜 위조했대. 위조한 거래.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볼 때 그게 위조한 거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청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영업증이 처분을 내린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일단은 영업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까지 다 봐야 되니까 영업소도 사실 그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신분증이 있잖아요. 뭡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렇죠? 이런 건 다 믿을 수 있는데 어디 그냥 자기들이 뭐 발행도 어떻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가져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영업소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억울하잖아요. 왜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행정 처분서를 가져와봐라. 일단 구청에서 영업증이 처분하는 걸 봐야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응? 말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져 딱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것이 마감 다 됐어요.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행정심판서 써서 구제를 자신 있으면 맡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맡아서 하시겠어요? 국민중에서 내가 밤새도록 하면 행정심판서 그 다음에 한번 내보고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할 자신이 없을 때는 그게 했다가 한다고 위메어 쓰고 계약금이나 받고 뭐하고 했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기간 넘어서 행정심판위원회 해가지고 각하처분이나 끝났을 때는 당장히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일부러 또 그렇죠? 아까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정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게 항상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작용, 이제 아까 행정법도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헌법도 국가기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에도. 행정기본법의 행정작용, 행정처분이 첫째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 거부, 이해준한 행정작용. 근데 이런 이제 행정처분은 사실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요. 소급에서 적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저께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오늘에서 어저께 그 기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소급에서. 그렇죠? 지난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또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 법에서 과거의 법은 과징금을 500만 원인데 새 법에서는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더 작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새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행정기본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원래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하고
행정주체간 도로관리 합의라든가 뭐 행정주체간의 어떤 공법상 계약은 뭐 여기 서울과 여기 인천시와 어떤 도로 여기까지는 서울에서 관리한다. 저기까지는 인천에서 관리한다. 이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도 또 사인 간에도 합의로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어떤 합의하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때 어떤 공법상 계약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고 또 부관 민법상에 부관 조항이 많아요.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이 다 민법상에 부관 그러니까 민법을 알았는데 부관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조건, 기한, 부담, 철권 요구를 붙일 수가 있다.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관련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할 수 있는 인허가, 그렇죠? 거기다가 아파트를 내주면서 그 주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중용에 관한 그런 규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과연 행정 처분했을 때 이게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법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기본법에 지금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거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해놨으니까 제 안에 보시면 또 되니까 이건 뭐 않고요. 행정작용 두 번째 또 이게 행정작용들이 상당히 많죠. 행정상 강제 이것도 행정작용.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즉시 강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강제 집행이죠. 보세요. 행정몰적 발생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은 강제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불법 건축을 했는데 철거하라 해도 안 한다 이거죠 본인이. 그러면 어떤 다른 뭐 불법 건축 와서 막 철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행정 대집행이다. 또 어떤 이행 강제금 국가에 꼭 내야 될 과징금이나 어떤 걸 내지 않을 때 이걸 강제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직접 강제 징수 이런 게 있다 해서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폐쇄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국민들이 불만이 좋아요. 어떤 공원 한 군데 가는데 거기가 이제 계속 도로가 나와서 그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인데 올라가는데 딱 거기다 폐쇄 딱지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가냐. 근데 자기는 그 넘어가서 말이야 사람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막 쓰기로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 한 거예요. 폐쇄 돌폐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쪽에 폭발물이 그렇죠? 폭발물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뭐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일단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국민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폐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강제. 그래서 즉시 폐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한테 얼마나 우리가 행정사한테 다양하게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은 꼭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아까 이런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상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렇죠? 이렇게 했다. 또 행정심판 있은 날부터 180일 이건 뭐 누차 얘기한 겁니다.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또 천재지방 기타 그 안날 기준이 언제부터죠? 안날. 네? 그 안날의 개념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 기준을 생각하면 있은 날이 만약에 그 전 예를 들면 오늘이라면 그날부터 따져야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따져야죠. 예를 들면 그 2일부터 되게 이제 기간 계산 2일부터 따지죠. 민법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민법상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기간 계산도 그래서 이제 되게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하면 되겠고 또 과징금 이제 행정관청 사건을 보통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형사버릇은 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징금 처분 과징금 그 어떤 그 안날이라는 게 180일을 지났는데 몰랐어요. 180일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아까 이제 기간은 180일 지났는데 알기를 5년 후에 알았어요. 그럼 그 안날로부터 그 30일 계산하는 거죠. 안날은 그러니까 1년 후에 알았다고.
아 그러니까 1년 후에 자기가 행위.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냥 분명히 통보를 하거든요. 근데 못 받, 못 받으면 어떤 공시 그러니까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공시 최고로 하지. 그저 공시해 버리잖아요. 행정기관 그걸로 행정기관 따져요. 공시에서 왜 그걸 공시에서 그걸 봐야지 왜 못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체부하고 그것도 이제 분쟁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얼마나 최근에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금을 수리를 해줬어요. 수리를 했는데 이제 수리비를 안 주니까 그걸 청구를 했어. 청구하니까 바로 그 소유재판 청구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우편을 해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우편보다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냥 못 받아 아무 대답도 없고 어때요? 와서 진술도 안 하고 하니까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지불하라.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우편해서 배달해서 안 되니까 그걸 공시채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채고도 못 받아서 안 한 건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금 죄송합니다. 행정심판이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행정심판 대상이 된 처분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은 율법 부당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행정소송은 율법한 사항에 대한 법에 위반된 것만 행정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법이 위반됐다거나 형법이 위반됐다, 헌법이 위반됐다 그러나 율법 부당이라는 것이 이제 애매하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권력 남용도는 일부 공무원들이 그냥 아까 적극 행정을 안 했다든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 국민의 권익편을 서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떤 한 가지 법의 잣대로만 했다든가 하나의 그건 부당성으로 볼 수가 있죠. 저기 말씀드렸어요. 행정심판이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민원이 신청했는데 처분행위가 왔어요. 처분행위가 내가 인지했죠. 보니까 불허 처분이 됐어요. 그럼 불허 처분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민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법령에도 위반이 된 사항이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심판 청구하자. 그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날입니까? 저 말 표현이 있잖아 조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해. 예를 들어 민원을 신청했거든요. 법률에 따라 민원을 신청했는데 처분행위가 있었어요. 오늘 날짜에 처분됐는데 내가 봐서 보니까 불허가 처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민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다. 그래서 나 이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심판이 대상이 된 사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말뜻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여기 온라인상에서 들은 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고 이건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온라인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런 여기에서 또 오프라인에 들은 분들은 또 당장 여기서 그래서 질문이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그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심판은 심판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막 애매할 때 그걸 우리 행정사들은 알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하시고 혹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부당한 게 아니다. 그렇죠. 공무원 생각할 때 부당한 게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부당하고 안 하는 거는 법은 명확하게 어느 법에 저촉됐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이 정도를 넘어가면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 혹시 또 질문으로 인해서 뭐 불편했다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도 지금 금방 했던 얘기를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상의 입법 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거 이제 입법 활동도 우리 행정청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사회, 우리 대한행정사회도 우리 행정사법의 개정을 위해서 입법 활동,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얘기를 하고 또 법제처 모른다, 유관기관과 또 협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사법 개정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관계기관과 협의를 또 많이 했어요. 보면 우리 또 회장단 수고도 많이 하고 또 협회 우리 임직원도 수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사법이 이렇게 잘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행정사 권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그런 법령과 어떤 중복되거나 상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령인 것 같아요.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의문이 있으면 행정기관의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법률 해석은 대개 법원 아니 법제처에서 합니다. 그 법제처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실제 행정심판 업무를 하면서 법제처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서울시청에서 한 번은 그걸 너무 법인 설립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행정사들이 신청을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그냥 신경이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제처에 그런 법제처에 한번 법률 해석을 한번 올려보죠. 그랬더니 그래서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몇천 건씩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처리하려면 우리가 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냈어요. 법률 해석을 법제처.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나온 공문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하더라도 대한행정사회에 만약에 한다면은 행정사회 여기 서울에만 있을 때는 서울시청이 해도 돼요. 지회지구가 우리가 전국 단위로 있잖아요. 지방에 행정사회까지. 그렇죠?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있으면 서울시에다 해야 되는데 지구나 지회 사무실이 각 여러 군데로 많을 때 그때는 중앙관청, 문화예술 분야면 문화체육관광, 통일 분야는 통일, 외교관계면 외교, 그렇죠? 외교통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이제 둘 내지 세 개 이상 어떤 그 지혜지구가 있을 때는 중앙관청에 신청해야 돼. 이런 법률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만약에 애매할 때는 법률 해석을 그렇죠? 아까 이제 입법부당성 애매할 때는 그런 거는 뭐 행정심판하면서 약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부당한 행위예요. 공직때 저 행정처분 내는 게 그러나 권력을 남용했다든가 법에는 뭐 위반되지 않았지만 부당하게 어떤 와서 말이야 한쪽 예를 들면 부당했다는 게 한쪽 당사자만 잘해주고 예? 이쪽 당사자는 아주 그냥 그쪽 얘기만 듣고 다 했다.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잘 서로 같이 민원이 들었을 때 같이 서로 봐주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서로 공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민원 처리 절차법이나 행정 절차법에는 서로 뭐예요? 청문회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또 어려운 것, 힘든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행정 처분이 그냥 해버렸다. 그건 부당한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법에도 뭐 행정 절차법이나 그런 하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 하자된 거는 반드시 행정 처분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돼요. 그런데 알리지 않고 어떤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럴 때는 법에 위반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행정기본법 재정기대 효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요약해서 이제 지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제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기본법이 나옴으로써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 원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치행정 완성하고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적극 행정권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 인식 행태를 전환하도록 했다. 그래서 사실 적극 행정이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좀 법에 위반되다 나서서 국민의 편익이라면 그쪽을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민의 행복 추구를 먼저 생각. 국민의 편익, 우리 행정사법 1조에 국민의 편익 도모가 목적이니까. 그걸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인데 어디 공직자 입장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게 됩니까? 그렇죠? 법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법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애매해요. 하이나 그냥 하나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적극 행정에 위반했다면 이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위반했을 때는 앞으로는 전에 없을 때는 적극 행정을 안 했을 때 그냥 부당한 행위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서 모두 하면 된다. 또 이제 제4차 산업혁명 및 규제 진척들 지금 디지털 시대, 예? 일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국민 편익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따가 디지털 행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지침, 국민 권익위는 어떻게 나왔고 또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튜브라든가 또 인터넷 각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챗 GPT 나와가지고 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뭐 물어보면 다 거기서 대답해줘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시대가 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뭐 행정에 관해도 아이 저 행정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딱 또 답변해줘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100%또 믿어서도 안 돼요, 사실. 응?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법 체계를 효율화시켰다. 행정법칙. 그렇잖아, 행정기본법이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을 잘 알아야 된다. 유사 공동제로 체계화했고 행정법의 통일성, 동일성, 효율성 제고했다. 국민과 공무원 혼란을 해소시켰다. 근데 사실 저도 공직생활할 때 보면 그때는 막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민원인들이 쳐다보고 막 어느 때 책상을 막 두들기면서 막 뭘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실제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진 않죠. 근데 지금은 그러다 큰일 나요. 안 돼요. 절대로 그 폭력행위, 그렇죠. 민원처리법이나 행정질서법에 보면 절대로 민원인 들어와서 막 폭행, 폭력, 폭언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잘못했더라도 가서 절대로 그럴 뿐은 아니겠지만 나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가서 뭐 폭언을 하거나 당신 말이야 왜 막 있다고 하고 막 그냥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 가져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공무원과도 행정사들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행정쟁송, 행정심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다음 그 행정심판 과목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내가 해버리면은 여러분 뭐 이중으로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만 아까 행정쟁송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건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이제 그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면 이따가 또 좀 쉽게 들을 수 있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고 임의적인 심판 전치주의가 있어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례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지.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수용 재결, 노동면허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 음주운전을 걸렸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실습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한 겁니다. 꼭 몇 군데를 가요. 제가 사무실 교대 그 법원 앞에 있으니까 행정법원하고 그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 출입관리사는 처음에 그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꼭 거기 가봐야 돼. 자동차 등록 사업소는 내가 왜 가느냐?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가서 많이 해요. 그 업무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 서초구청 팀장이. 그 우리 전체 그때 한 30명이 가는데 이런 큰 강당에 모아놓고 자기가 설명을 해요. 하는데 한 건에 그때 당시 요즘에는 이제 좀 가격이 좀 달라졌지만 3만 원씩 보통 간데 자동차 뭐 등록 신고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30건 이상 가져온대요. 30건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 잡고. 꽤 많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실을 뺏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행정사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동차 등록 사업. 또 행정법원에 갔더니 어떻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음주운전 걸려서 바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겠어요? 행정심판을 먼저 왜 안 해오냐? 그게 행정소송.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행정심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기각당해 왔어요. 그게 증거를 못 대가지고. 다시 행정법원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일단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갔는데 행정소송에서 그 사람이 증거를 잘 댔어요. 이 사람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음주운전 기사가 차 주인이 음주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처음에 말해 자기가 한 몇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훨씬 이제 장소가 좀 멀어지니까 더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사인이 붙었어요, 둘이. 그래서 그냥 에이
와 내려주고 나와봤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운전들이 자꾸 좀 이렇게 운전을 한 발짝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경찰관이 따라가서 잡았어요. 음주 측정을 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치속이 이것을 넘어버렸어요. 응? 요즘에 치속 기기 강화돼가지고 요즘엔 조그만 뭐 한 점에 요즘 걸리는데 잘못하면 뭐 음주죄라면 안 되죠. 그렇죠?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운전 못하면 이제 막 가족을 해서 먹여 사는데 이게 야단났다 이거지. 이제 만약에 차 몰고 다니면.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할 수 없이 그 기사를 찾아갔어요. 이거 좀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 가서 이제 사정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증거 좀 대달라. 당신 여기서 내려줬다는 건 입증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려준 자리 내가 여기서 내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법원에다 그 내려줬다는 그 사진 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내려준 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제기라고 이기는 거 그렇죠? 승소 판결.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그렇게 판결. 취소를 취소한다면 복구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더라고. 이거 판사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행정사들한테 올 때도 선물도 조금만 하나씩 주고 가정보험, 아니 이제 행정보험 판사가 그런데 행정법원에도 가고 그런 걸 경험으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니까 판단사들 우리 변호사들과 좋은 관계 가져야 돼 서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전문 잘 쓰려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10분 전이 또 됐는데 그렇죠? 좀 쉬셨다가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뭐 이따 또 할 거니까 제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는데 이제 실무 사례만 중심으로 해주세요. 좀 쉬세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